현재 창원의 전세 가격이 정체가 되어 있고 거래가 잘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2021년 창원시 전망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망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제가 창원에 임장을 다녀왔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창원에 임장을 갔었는데 그때는 의창구와 성산구만 다녀왔었습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창원에서는 의창구와 성산구만 보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산 쪽에도 제가 임장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산이란 곳도 정말 좋은 아파트에는 상권도 잘 되어 있고 살기 좋은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제가 좀 더 한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흐름이 현재 어디에 와 있고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를 제가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조사한 것을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재 창원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아실 사이트의 가격 분석으로 가서 가격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실 사이트에 오시면 가격 분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창원시를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원시는 구별로 나눠져 있는데 의창구가 제일 입지가 좋기 때문에 의창구의 흐름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수 변동률이 있는데 저는 가격 지수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2016년 1월쯤에 창원시는 제일 고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점이었던 것이 계속 하락을 해서 2019년 11월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2019년 11월에서 12월이 창원시의 제일 저점이었고 그때부터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승과 하락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줬는지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요인들을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선 미분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실 사이트에서도 미분양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 미분양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에 경남을 누르고 창원시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보면 2016년 1월에 창원시가 고점을 찍었는데 그때 이후로 미분양이 급속하게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던 미분양은 2019년 1월경부터 창원이 저점을 찍었던 그 시점부터 다시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계속 미분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미분양이 어떤 아파트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창원 시청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분야별 포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부동산을 클릭을 해 주십니다. 여기에 공동주택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 12월 창원시 미분양 현황부터 해서 과거 순으로 미분양 현황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미분양 현황을 보시고 어떤 아파트가 현재 미분양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7년 12월 말에 창원시의 관내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물량이 원령 부영 아파트로 총 분양 가구 수가 4,298개인데 미분양이 4,298개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창원시의 미분양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기준으로 미분양 현황을 다시 보면 원령 부영 아파트의 미분양이 931로 3,000개 이상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원시를 보면 2019년 1월부터 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마산시의 이 많은 미분양의 물량이 창원시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020년 12월 미분양 현황에서 보셨듯이 원령 부양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3,000개 이상 소진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은 창원의 흐름이 의창구, 성산구에서 이제 마산 쪽으로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원의 고점과 저점대의
입주 물량은 어땠을까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실에 보시면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창원시 전체로 해서 입주 물량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갈 때 그때부터 입주 물량이 엄청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서 2020년이 되면서 입주 물량이 적정 수요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이 입주 물량이 매매 지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주 물량을 볼 때는 창원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창원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의 도시의 입주 물량도 함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창원시와 가장 직주 근접으로 가까운 곳은 김해시입니다. 김해시의 입주 물량도 한번 보겠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는 2019년까지 입주 물량이 정말 많았지만 2020년부터 적정 수요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상승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매매 지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적정 수요 이상으로 입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보면 앞으로 입주를 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나옵니다. 현재 김해에서 이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이만큼의 입주 물량은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청약 경쟁률입니다. 아실에서도 청약 경쟁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실에서 분양을 클릭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경남을 보시면 그동안 입주를 했던 아파트들이 경쟁률이 나옵니다. 최근에 창원에서 분양을 했던 단지는 창원 성산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입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세세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약 접수 경쟁률이 있는데요. 두 자리 이상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86형은 23대 1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창원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새 아파트를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만큼 수요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그 지표들을 보면 앞으로 창원에는 리스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현재 창원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얼마나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비교를 하실 때는 창원과 도시의 크기가 비슷하거나 창원보다 도시의 크기가 훨씬 큰 지역들과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저는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광주의 아파트들과 창원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서울에서는 금천구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연식이 2014년인 남서울 힐스테이트로 정했습니다. 부산은 해운대구에서 2011년식인 해운대 두산 위브더 제니스로 정했고 대구 수성구에서는 2009년식인 버머 SK뷰, 울산은 남구의 2013년식인 문수로 2차 아이파크 2단지, 그리고 창원에서는 성산구에 있는 2006년식의 트리비아, 광주에서는 남구에 있는 2014년식의 봉선 3차 한국 아델리움으로 정했습니다. 창원을 기준으로 해서 2016년 1월 고점일 때와 2019년 10월 저점일 때 그리고 현재의 평당가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울산에 비해서는 현재 30% 정도 저평가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광주와 비교했을 때는 15% 저평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와 비교를 하더라도 현재 16% 정도 저평가이고 부산과 비교를 하면 15%, 그리고 서울과 비교를 했을 때도 고점 대비 20% 저평가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마산과 진해의 흐름은 어떨까요? 그것도 아실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 분석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마산 하포구를 보겠습니다. 가격 지수로 확인을 하시면 최근의 모습을 보면 지금 빨간 선이 전세 가격 지수이고 파란 선이 가격 지수입니다. 전세 가격 지수가 매매 가격 지수보다 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 가격 지수가 위에 있다는 것은 임대 수요가 이제 받쳐주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보합인 상태인데요.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원령 마린 에시앙 아파트의 미분양이 아직 소진이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합으로 이어지다 보면 상승으로 충분히 갈 여력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산 해원구를 보면 이렇게 보합이었다가 최근에 상승으로 전환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해구를 보면 진해구 역시 보합이었다가 이제 상승으로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파트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지수는 전세 지수입니다. 전세 지수가 이렇게 매매 지수보다 높게 되면 하락기가 오더라도 그 하락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현재의 마산과 진해 쪽을 보면 이 전세 지수가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고 마산 회원구와 진해구는 전세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면 결국 매매 지수를 끌어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을 보더라도 마산 하포구도 조만간 상승으로 전환될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창원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창원의 모습을 보면 의창구와 성산구의 흐름이 마산과 진해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산과 진해의 아파트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신축이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흐름이 입지 좋은 구축에게도 흘러갈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창원에 임장을 가서 소장님들을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는 현재 창원의 전세 가격이 정체가 되어 있고 거래가 잘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전세가가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많이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급등에 대한 피로감도 보이고 창원이라는 지역이 아까 저희가 분석을 했듯이 향후 리스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진입을 해서 전세 매물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그런 매물이 많은 곳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어떤 분에게는 리스크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가 꺼려질 수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또 기회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이렇게 창원이라는 지역을 분석을 해보면서 한 도시의 흐름은 정말 비슷한 순서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창원의 의창구와 성산구의 아파트들이 정말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흐름은 마산과 진해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마산과 진해의 입지가 괜찮은 신축 아파트들이 상승을 했고 곧 입지가 좋은 구축 아파트에도 그 흐름이 흘러갈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들은 입지가 좋지 않은 구축은 절대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입지가 좋지 않은 구축들은 흐름이 정말 늦게 가게 됩니다. 흐름이 늦게 간 만큼 이 지역 자체의 상승의 분위기가 떨어졌을 때 가장 빨리 식을 수 있는 것도 입지가 좋지 않은 구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창원시에 대한 전망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는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앞으로 다른 지역들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